안녕하세요, 스마트 티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갤럭시 S2의 카메라 기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의 기능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 간단하게 스펙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실생활에서 셀카를 찍는다든지 영상 통화를 하실 때 사용하는 갤럭시 S2의 전면부에 위치한 카메라, 이 카메라의 화소는 200만 화소입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갤럭시 S에 비해서도 70만 화소가량이 더욱 상향이 되었고, 실제 셀카를 찍는다든지 촬영을 하셔도 더욱 선명한 화질로 사진이 촬영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혹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환경 설정에서도 기본 설정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갤럭시 S2는 HD 영상을 지원을 합니다. 촬영을 지원을 하는데, HD 영상 촬영을 하시기 위해서는 전면부에 위치한 카메라를 이용하셔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후면부에 위치한 800만 화소의 카메라를 이용하셔야지만 고화질의 선명한 화질의 HD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는 걸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후면에 위치한 800만 화소의 카메라 같은 경우는 웬만한 디카를 능가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죠.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카메라 기능을 썩혀두지 마시고 생활을 하시면서 이쁜 사진, 재밌는 사진, 그리고 회원님들의 사진들도 찍어서 갤러리에 올려주시면 회원님들 간에 쏠쏠한 재미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많이들 촬영도 하시고 올려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갤럭시 S2는 S에는 플래시가 탑재가 안 돼 있었는데,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촬영을 할 때 굉장히 칙칙하게 나왔어요. 근데 S2는 플래시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도 선명하게 밝게 사진을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홈 화면에서 메인 메뉴 아이콘을 탭해 주시고요. 그리고 카메라 아이콘을 탭해서 실행을 시킬게요. 저는 검은색 화면이 나왔죠? 화면 보기가 약간 불편하실 수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고 강의를 진행을 할게요. 가장 상단 좌측에 보시면 카메라 기능 설정을 할 수 있는 카메라 환경 설정 아이콘이 있고요. 가운데에 보시면 번개 모양은 플래시 설정 버튼입니다. 그 옆에 카메라 밑에 회전하는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자, 이 부분은 카메라 전환 버튼이에요. 그래서 내가 후면 카메라를 사용할지 아니면 전면 카메라를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 전환 버튼이고요. 우선 가운데 있는 플래시 설정 버튼을 한번 탭해 볼게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동으로 하고 싶으면 하시고, 그리고 항상 플래시가 켜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시면 설정을 하시고, 나는 플래시를 사용 안 하고 싶어 그러면 해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래시를 언급을 해드리면서 또 하나 설명을 드릴게, 그 사이트 커뮤니티를 보니까 플래시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라고 묻는 그 글을 제가 봤어요. 저희 갤럭시 S2에 LED 플래시가 분명히 탑재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환경 설정에서 온오프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 글 남긴 것도 봤는데 그분도 잘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분이 언급하신 것처럼 플래시 기능을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후면에 위치한 플래시를 온, 오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백키를 눌러서 가운데 보시면 저희가 사각형 모양이 있죠. 이게 저희 갤럭시 S2는 탭 포커싱이라는 기능을 지원을 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촬영을 하실 때 사진을 찍고자 하는 물체, 즉 예를 들어서 아이의 얼굴에 나는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그럴 경우에 화면에 나타나는 아이의 얼굴 부분을 손가락으로 탭을 해주시면 이런 띠릭 소리와 함께 내가 방금 손가락으로 탭한 부분이 자동으로 초점 조절이 됩니다. 이게 탭 포커싱 기능이에요. 그리고 줌인 줌아웃 기능도 화면 오므리기와 벌리기를 통해 가능하신데요. 자, 손가락 두 개를 화면에 대시고 쭉 벌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줌인 기능도 활성화가 되고요. 다시 손가락 두 개를 대시고 오므려 주시면 줌아웃 기능 또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왼쪽 상단에 있는 카메라 설정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여러가지 항목들이 나타나지게 되죠. 셀프 촬영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플래시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촬영 모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촬영 모드를 탭해서 들어갔더니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촬영 모드가 지원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의 압박도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실생활에서 이용을 하시면서 느끼시면 되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파노라마 기능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자, 파노라마 기능은 사진의 가로 길이를 넓게 찍고 싶으실 때 한 장씩 촬영을 해서 이어 붙이는 기능을 말해요. 실제로 촬영을 해놓고 보시면 사진이 굉장히 넓어서 뭔가 웅장한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실제 한번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찍은 사진들은 자랑하기로 올려주세요. 꼭. 예, 그리고 이번에는 그 밑에 장면 모드를 한번 탭해서 들어갈게요. 장면 모드를 탭해서 들어갔더니 장면 모드 역시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밑으로 스크롤을 해주시면 더 많은 장면 모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요. 보통 디카에도 장면 기능들은 많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양의 장면 기능은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스마트폰, 갤럭시 S2 이렇게 많아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장면 기능이라고 해서 딱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장면 기능의 역할은 장면에 따른 노출의 양을 적절히 조절을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자, 노출이라는 것은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진의 밝기를 조정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더 깊이 파고들면 사진 강좌가 되어 버릴 수도 있으니까 자, 이쯤 해 두기로 하고, 그 밑에 이번에는 노출 값을 한번 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출 값을 탭했더니 이렇게 노출 조정바가 등장을 하게 되죠. 마이너스에 가까워질수록 사진이 어두워지고요, 플러스에 가까워질수록 사진이 밝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카메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까만색 피사체를 촬영을 하고자 할 때는 카메라가 주변이 어둡다고 느껴요. 그래서 스스로 밝게 찍히게 되고, 흰색 피사체를 찍으실 때는 주변이 밝다고 카메라가 느껴서 어둡게 찍히곤 하는데, 자, 이럴 경우에 내가 수동으로 노출 값을 원하는 경우, 즉 수동으로 원하는 사진의 밝기를 조절하고 싶을 때 이 부분을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설정 버튼을 눌러서 이번에는 밑에 있는 초점 모드로 들어가 볼게요. 자동 초점 접사 얼굴 인식 탭이 있는데 보통 자동 초점 모드를 사용하시고요. 접사는 근접해 있는 피사체를 촬영하실 때 사용하시고, 얼굴 인식은 인물을 찍으실 때 자동으로 얼굴을 인식해서 얼굴에 초점을 맞추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자동 초점 모드를 사용하시면서 초점을 맞추길 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방금 설명드렸던 탭 포커싱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 설정을 또 뭐 특별하게 변경하시는 일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다시 백키를 눌러서 환경 설정 목록을 아래로 스크롤 해주시면 더 많은 기능들이 나타나지게 되죠. 자, 요번엔 그 밑에 있는 타이머를 들어가 볼게요. 해제와 2초, 5초, 10초가 있는데 폰카로 타이머를 쓰실 경우에 여기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효과 부분을 탭해 보겠습니다. 자, 효과 부분을 탭했어요. 네거티브, 흑백, 세피아 모드가 있죠. 갤럭시 S2 카메라를 활용을 하시다 보면 재미있고 색다른 느낌의 사진도 찍어 보실 수가 있어요. 그 효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건데, 네거티브 모드를 활용을 해서 셀카를 한번 찍어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색다른 느낌의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또 자랑하기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밑에 해상도 부분을 탭해서 들어가 볼게요. 해상도는 간단하게 사진의 사이즈인데요. 보통은 제일 상위에 있는 3264, 2448 사이즈를 사용을 합니다. 사진의 사이즈가 원본 사이즈가 커야지만이 내가 갤럭시 S2로 촬영한 사진을 컴퓨터로 옮겼을 때 편집하기도 편리하고, 크게 촬영을 하신 후에 리사이징 하는 편이 화질이 더 좋거든요. 단지 단점이라면 용량이 커지는 부분은 있으니까 큰 사진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은 더 낮은 해상도를 사용하시고, 고화질의 사진을 간직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가장 위에 있는 높은 해상도의 사진을 설정하시고 촬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밑에 있는 화이트 밸런스를 탭해 보겠습니다. 자, 화이트 밸런스는 흰색 물체는 흰색으로, 그리고 녹색 물체는 녹색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사진을 찍고자 하는 사물 고유의 색을 정확하게 찍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화이트 밸런스예요. 그래서 보통 실외에서는 자동으로 설정을 해 놓으면
갤럭시 S2가 알아서 맞춰주지만 카페나 뭐 집안이나 건물 이런 실내 어두운 조명 같은 경우에서는 사진을 촬영을 했을 때 약간 붉은기가 돌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상황에 따라 알맞게 설정을 해주시는 게 바로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설정하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밑에 있는 ISO 감도라는 거를 들어가 볼게요. 이거 정말 디카 같아요. 저도 설명을 해드리면서. 자, IS 감도 탭인데 ISO 감도는 높아질수록 사진이 밝아집니다. 근데 그 노이즈라고 해요. 그러니까 화질이 떨어지는 현상도 일어나니까 IS 감도는 낮을수록 더 좋은 거고요. 하지만 장소가 어두울 경우에는 ISO를 높게 설정을 해주셔야 사진이 흔들리지 않게, 수전증 있는 분들처럼 막 사진 흔들리게 찍는 거 있죠. 자,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는 ISO를 높게 설정하고 일반적으로는 낮게 하는 것이 화질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유는 사진이 밝아지려면 저희가 찰칵하고 셔터 스피드가 느려져야 돼요. 사진이 밝아지려면 셔터 스피드가 느려져야 되는데 ISO가 만약에 낮다면 그만큼 사진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가 어두워진 사진을 밝게 찍기 위해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사진이 흔들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이 역시 빛이 충분한 실외, 밖에 야외에서는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지만 어두운 실내 그런 곳에서는 적절히 설정을 하시고 촬영을 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는 자동으로 설정을 해놓고 촬영을 하시면 무리 없이 촬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측광 방식을 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DSLR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 말을 하면서 끄덕끄덕 하시겠지만 초보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측광 방식까지 설명을 드려야 하나 안 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팟 측광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냥 저는 스팟 측광을 추천드린다 라고 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밑에 스크롤 해보셔도 뭐 야외 자동 밝기, 손떨림, 자동 대비, 눈 깜빡이, 말림 등 이런 것들은 나머지 뭐 설정 해제 방식이니까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겠고, 갤럭시 S2를 단순한 휴대폰 용도 뿐만이 아닌 DSLR을 겸용한 그런 기능으로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이쁘고 재밌는 사진들을 많이 촬영하셔서 강의를 열심히 찍는 저도 사진을 보면서 하하하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좋은 사진들 많이 올려주시고요.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